우리가 몇 번까지 시작할까? 4번까지 했나요? 4번? 5번을 차이죠? 그러면 5번에서 Q는 조매우 장치 AB에 공급된 전기는 비대면으로 전환될 때 AB의 효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자, 옳은 건데 5번 이 민수 3번. 3번 네. 맞아요? 3번? 3번 맞죠? 기억은 60이다. 60이 어떻게 나왔지? 2분의 1에 B에서 2가 1을 좋아했으니까 20%에서 마이너스 500만 A는 3에서 2로 됐으니까 33 곱하기 2하면 66이잖아. 내거 빼서 60. 그쵸? 잘했고 그 다음에 니은은 감시된 BTS에게는 A가 B보다 크다. 네. 효율이 높고 그쵸? 비대면에서 2배니까 맞는 거죠? 디귿은 뭐야? 전환되는 양이 적을수록이 아니라 많을수록 그쵸? 그래서 3번이 가게 돼야 돼. 그 다음에 6번 6번은 지원 3번이죠? 3번 이것도 기억은 그리고 디귿은 뭐냐? 까닭 에너지를 포함해서 모두 서술해라. 지원이라고 어떻게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이 되지만 일부가 재사용 양도에게 열의 에너지로 분출돼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돼. 그렇죠. 여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지. 그리고 8번. 기억이 어떨까요? 맞을까요? 공급된 에너지는 같은데 가는 1등급이고 나는 3등급이잖아. 그러면 가는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된 에너지와 공급된 에너지가 같다? 이건 100%가 되면 그죠? 이런 100%의 효율 받는 그런 건 없어. 그치? 그런 기관을 만들 수가 없거든. 이게 자연 법칙에 어긋나.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 니은은 맞아 틀려. 효율은 가가 나보다 높다. 이건 당연히 높죠. 니은 맞는 거고 유용한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진 에너지는 가가 나보다 적다. 맞죠?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자, 아까 얘기했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 새로운 에너지랑 그 다음에 재생,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에너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합성을 하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 합성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새로운 에너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수소 에너지, 그지? 제일 먼저 수소 에너지. 그 다음에 아까 석탄의 액화 및 가스, 기화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석탄은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에너지지만 이거를 갖다가 다시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그 고체 석탄을 액화시키거나 기화시켜서 더 유용한 에너지로 만드는 거. 이것도 신에너지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신에너지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연료전지가 나와 있는데 이 연료전지는 배우겠지만 잠깐 이야기를 하면 자, 연료전지는 이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있는데 이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 기체를 그리고 플러스 극에는 이 산소 기체를 해서 자, 이 마이너스 극에서 이 수소가 자, H 플러스 이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바뀐 것 같다. 플러스 극이고 H 플러스 이온으로 얘가 이온화돼서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 그래서 거기에서 얘랑 그다음에 산소가 화합반을 하면서 여기서 H2O 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자 이동을 만들어서 자,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연료전지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청정이야, 그죠? 그리고 물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연료전지 배터리인데 이 연료전지를 이용하면 그죠? 더 공해가 없고 또 자원도 무궁한 그런 형태의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기술이 많이 아직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초기 단계라는 거죠. 초기 단계. 그래서 이제 여기 신에너지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 이거는 자연 속에서 있는 그저 이런 햇빛, 바다, 바람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그거를 변환시켜 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풍력, 수력 그리고 해양에서는 해양에서는 여기 이 조력이라는 것과 파력 다른 거지, 그지? 조력이라는 거는 뭐야? 조력이라는 거는 얘는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그걸 조수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밀려들고 빠지면서 그 조수 그 썰물과 밀물의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방식 이게 조력 발전. 그래서 이 조력 발전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해야 돼? 이 동해안 같은 데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우리나라 같은 서해안,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이런 곳에서 되어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너희들, 저쪽 시흥에 가면 시아워라고 있죠? 그치? 거기에 가면 이 조력발전소가 있어. 그래서 그런데 한번 구경 가도 괜찮아. 조력발전소. 그리고 파력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 파도의 힘을 이용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죠. 파도가 굉장히 강한 그런 지역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는 그리고 이제 지열은 이제 지구의 내부 에너지. 그래서 이걸로 하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가 이 지열을 이용해서 하죠. 그래서는 우리나라는 솔직히 지열을 이용하기는 어렵고 화산 활동이 아주 큰 아이슬란드 같은 그런 나라가 지열 발전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라는 건 이제 생명체, 그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 이제 폐기물 요것도 있는데 사실상 이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 방식은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폐기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 쓰레기잖아, 그지?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게 좋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몸에 안 좋은 그런 다이옥신이라든가 또는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온실가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재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쓰고 있다. 여기서는 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이제 미래 이 환경, 주거 환경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뀔 거다. 미래에.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제로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다른 외부로부터의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그 자체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야. 주택이. 그래서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제 그런 태양광을 이용한 거, 또 지열을 이용한 거, 그다음에 단열을 이용한 거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자체 안에서 다 해결하는 그런 집도 이제 미래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많은 경우에 지금은 아파트에 다 전기가 공급되고 다 했잖아. 외부에서, 그지?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아파트 자체 건물 자체가 뭐 태양광에 의한 거라든가 전기를 얻는 거, 또 물을 얻는 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형태 지금 집을 꿈꾼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할 때 태양전지로 전기 에너지 생산을 하는 거 이런 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열병합 발전소, 이 열병합 발전이라는 건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어. 이거 그치? 아파트 도시에도 일산 같은 신도시 같은데 지금 저 열병합 발전을 하죠. 열병합 발전. 자, 열병합 발전은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화력 발전만 했단 말이에요. 화력 발전, 그지? 석탄 석유를 빼서 화력 발전해서 발전만 한 거야. 근데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화력 발전하게 되면 석탄 석유를 떼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증기, 뜨거운 이 열을 이용해서 그 증기를 만든단 말이야. 그지? 그 증기를 만들어서 그 증기를 통해 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는 건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지는 뜨거운 그 물, 그 물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력 발전 플러스 여기다가 난방, 그 다음에 온수를 같이 공급을 해주는 발전이 열병합 발전이에요. 열병합 발전. 그러니까 전기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 겨울철에 그 뜨거운 물을 보내준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파트에서는 그 발전해서 나왔던 그 뜨거운 물을 갖다가 그대로 쓰는 거지. 보일러로. 그러면 가스 보일러 뭐 이런 거 필요 없잖아. 그지? 근데 불편한 거는 이제 이게 중앙 난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더우면 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너무 추우면 더 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조절을 보통 개별 난방이면 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중앙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런 게 조금 어렵지. 그런 게 불편한 건 있는데, 어찌됐든 싼 값에 난방이랑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게 그래서 같이 하는 거, 이게 열병합 발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뭘 한 거야? 효율을 높인 거야. 그치? 발전의 효율을 높인 거잖아. 전기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폐기물을 태워서 생산해내는 저것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 같은 경우에 아까 제로하우스 같은 경우 에너지 제로란 말이야. 그런 거는 빗물을 저장해서 옥상 정원에 활용하기도 하고, 그죠? 또 이거를 화장실에도 사용을 하게 되고, 이런 형태로 굉장히 다양하게 한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열병부터 환풍기 해서 실내 온도를 조절하고, 단열재로 해서 연소식 감소하고, 그 다음에 채광이 잘 되는 삼중 유리창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영국의 베드제드라는 게 이런 곳이 바로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건물을 만드는 거야.
미래 주택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사는 주택이 아마 그냥 아파트 이게 아니라 미래에 저런 식으로 주택이 바뀔 거다. 여기서는 그래서 교통정책 그것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요거의 단점. 이 단점이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신에너지는 너무 이제 그 양이 작아. 전기를 생산하기에는 그렇게 이게 뭐 건물이라든가 한 지역은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도시라든가 나라 전체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수력과 원자력과 화력 발전을 많이 이용하는 거야. 그거 없으면 안 돼. 그지? 근데 이제 이걸 새로운 지금 에너지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핵융합. 선생님 말했죠? 핵융합.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핵융합. 그래서 이 핵융합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태양과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걸 뭐라 그랬지?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 초고온 고압의 상태. 무슨 상태? 플라즈마. 플라즈마를 만들어야 돼. 핵융합을 하려면. 그지? 그래서 뭐라는 거야? 이거. 한국형 핵융합 연구장치. 토카마 요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었죠. 그지? 인공태양이야. 쉽게 말하면. 인공태양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것이 얼마 지금 짧은 시간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지? 짧은 시간밖에 안 돼. 핵융합이 불과 5초? 뭐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그게 세계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장치라는 얘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점점 이 플라즈마를 우리가 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은 이 핵융합 굉장히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는 자, 4번에서도 그러면 보자. 자,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에너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에너지? 신에너지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이거는 재생 에너지. 그지? 자,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에 무엇을 변환시켜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등 무엇이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다. 뭐라고 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의 기존에 뭐예요? 화석, 그죠? 자,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등 이게 뭐야? 재생이죠.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화석 연료 재생. 자, 연료전지는 뭐야? 니은이 되겠죠? 화학 반응을 통한 연료, 화학 에너지가 된다. 수소 에너지는 기업, 발생 에너지. 그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자, 이거는 생명체 에너지죠.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농작물 목재, 매립재 가스 이런 것들, 폐기물 에너지, 폐기물 수거할 때 이런 거. 자, 그리고 발전 방식을 써라. 태양 전지 이용해서 비대에너지로부터 전기를 생산한다. 이게 뭐야? 이건 무슨 광? 태양광 발전. 자, 태양광이 있고 태양열이 있다. 이거 다른 거죠? 태양광과 태양열. 그래서 태양광은 빛, 태양열은 태양의 열. 그걸 이루는 거야. 그
그다음에 파도가 칠 때 헬스맨이 움직이면서 전기를 생산한다. 이건 무슨 에너지? 우리가 화력 에너지. 그리고 높이차, 이건 조력 발전이죠. 조력 발전, 화력 발전, 조력 발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7번은 뭐야? 주택의 지붕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한다. 좋죠? 5. 건물 외부에 고효율 단열재를 사용한다. 좋죠? 모든 도로는 자동차에게 우선권을 준다. 이건 아니지, 그지? 교통에서 사람도 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도로교통법도 그렇고 모든 도로는 자동차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우선권을 줘야 돼? 자, 우선권을 얘기할 때는 보행자야. 사람이 제일 우선이야. 그지? 보행자. 그 다음에 뭐 자전거, 그죠? 이런 거에 먼저 우선권을 주고 자동차는 나중이지. 그래서는 자, 여기서 그 다음 장 한번 보자. 이 에너지에서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거야. 이 연료전지. 요거 잘 알아두고 연료전지는 중요하다. 자, 이 연료전지는 지금 이렇게 보면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극이 있고 이쪽이 무슨 극이야? 플러스 극이죠. 플러스 극. 그래서 자, 여기다가 지금 무엇을 공급을 해주냐면 수소 기체를 공급을 해줘. 수소 기체를. 그러면 자, 이 마이너스 극에서 이 수소 기체가 자, 전자를 잃어요. 전자를 잃고 자, 얘는 양이온으로 돼버려. 수소 이온. 그치? 그리고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자, 여기서 수소 쪽에서 자, 산소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이동한다. 전자 이동을 해.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극, 그리고 산소 쪽이 플러스 극이야. 그치? 아까 내가 반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산소 쪽이, 수소 쪽이 마이너스 극, 산소가 플러스 극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동한 전자들은 여기에서 산소가 자, 여기서 이동한 전자들은 자, 이 수소하고 산소가 여기서 다시 결합을 하면서 뭐로 바뀌는 거야? H2O로 바뀌는 거죠. 물로 바뀌어서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료전지는 이제 계속해서 수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산소도 여기다가 같이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 이동이 발생하면서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게 만드는 이런 전지를 우리가 연료전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가 마이너스에서 전자를 잃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쪽은 뭐가 되는 거죠?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플러스로 이동해가지고 자 여기서 전자를 얻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다시 뭐가 되는 거야? 환원이 되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 극은 산화, 여기는 산화가 되는 거고 플러스 극은 전자를 얻으니까 여기는 다시 환원 전극이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러한 화학반을 통해서 이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화력 발전보다도 얘는 훨씬 더 효율이 높아. 효율이. 왜냐하면 어떤 발전기라는 걸 거쳐서 이렇게 전기를 내는 게 아니라 얘는 직접적으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바로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효율이 높은 거죠. 얘는. 그리고 자, 물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 오염의 문제가 전혀 없다. 그지? 이 단점도 알아야 돼. 단점. 그래서 일단은 비용이 이 생산하는 비용 자체가 비싸다는 거죠. 이 수소 있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수소는 이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온도가 낮단 말이야. 끓는 점이. 그러니까 그거를 액화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저장, 운반 이런 게 많이 드는 게 지금 이걸 줄여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줄여야 돼. 그리고 수소는 또 무슨 위험이 있어요? 폭발의 위험이 되게 크죠. 이제 가연성 기체이기 때문에 수소는 폭발할 수 있어. 이게 단점이다. 이런 거. 조력 발전은 이제 아까 말한 시화호 이런 데서 그치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거야. 조류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그죠? 썰물, 밀물 때,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 조류라는 것도 굉장히 쓰인 거야. 빠르다고, 엄청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조개잡이하고 막 그러다가 조류에 휩쓸려가지고 막 죽기도 하잖아, 그지? 그런 이유가 이 조류도 굉장히 빨리 들어오고 빨리 빠진단 말이야. 특히 인천 같은 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썰물과 밀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비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매일 일어나니까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한 번 건설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이것도 역시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 그죠? 에너지 생산 효율이 낮다. 얘도.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발전기를 쓰는 거니까 얘처럼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이 낮다는 거지.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갯벌이 파괴된다는 거죠. 시화호 같은 경우에 그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 그지? 물이 썩고 막 이래가지고 갯벌 자체들도 이제 막 조개들이 막 폐사하고 그랬다는 얘기지. 그래서는 자, 그리고 이 파력발전은 이것도 자, 연료비가 들지 않고 소규모 개발할 수 있다. 방파제로 활용할 수도 있고 실용성이 크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좋은 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파도가 약해지면 발전량이 적어지는 거죠. 그지? 그래서 그리고 계속 파도에 노출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내구성. 나중에는 이제 계속 아무리 이게 뭐 콘크리트로 한다 하더라도 계속 파도를 받으면 약해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그런 내구성의 문제도 있다. 요거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은 자 빛을 비출 때 여기서 생기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물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광전 효과라고 해요. 광전 효과. 그래서 나중에 물리 배울 때 이 광전 효과 배울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게 되면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추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 전자들 광전자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 전자를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 거야. 그래서 이걸 광전 효과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한 거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효율이 높죠. 왜냐하면 발전기나 뭐 이런 거 거치는 게 아니라 바로 저기잖아, 그지? 효율이 높다. 그리고 이건 우리 알다시피 쉽게 얻을 수 있고 고갈도 없죠, 그죠? 유지 보수가 간편해. 근데 문제는 얘도 비싸, 그지?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 얘도. 그리고 공간도 뭐 지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큰 저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그 요즘은 땅 있지, 그 농사 짓는 논 위에다가 이거 설치를 해버려. 논 위에. 아니면은 못 쓰는 막 이렇게 섬 같은 데 있죠. 거기다가 광패널을 완전히 다 깔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이제 햇빛이기 때문에 계절이나 일조량 이거에 사실은 제한적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그 신재생 원리에 에너지에 있어서 이런 장점과 단점 요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대표적인 네 가지. 그래서 특히 요 연료전지 그거 중요하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 연료전지는 무슨 에너지로부터? 얘는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겠죠? 그지? 화학 에너지로부터. 그리고 밀물, 썰물, 이거는 조력 발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파력. 태양광 전지에 자, 이걸 빛을 비추면 전류가 흐르는 거. 그래서 이게 생산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나머지 문제 9번부터 해서 저기 1기부 도전까지 해보자.